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성 통증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고 또 심리치료 석사에 대한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만성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일단 첫 스타트는 제 이야기로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아마도 어, 아마 아탈구가 되었을 것 같고요. 아탈구가 진행된 상태에서 그대로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 20살 때 이제 헬스장 관장님으로부터 어깨가 빠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호다닥 정형외과로 달려갔더니 이제 습관성 탈구라는 진단을 받았던 케이스예요. 근데 어깨가 늘 불편하긴 했는데 원래 이 정도 불편함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어깨가 이렇게 계단처럼 팔이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었어요. 아마 이제 이런 경우들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게 아탈구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운동을 시작했냐면 한 번밖에 수술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대를 잘라서 이렇게 점매서 짧게 만드는 수술은 한 번밖에 일생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지금 20살에 이걸 하시게 되면 50살에 정말 필요할 때 못 하시게 되실 수 있으니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추천하셨던 운동이 푸시업이었고요. 푸시업을 정말 열심히 하면 어깨가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아마 그 푸시업이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냥 기본적인 푸시업이 아니라 군대에서 하는 푸시업이 아니라 푸시업 플러스에 가까운 그런 견갑 운동을 얘기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깊은 뜻이 있어서 푸시업을 추천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매일같이 어깨 통증을 잊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어깨가 안 아팠거든요. 어깨가 끼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깨를 끼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운동했던 사람이고요. 특히나 이제 상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조금만 방심해도 한 이틀만 운동을 안 해도 어깨가 또 빠져 있으니까 또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매일 해야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굉장히 몸에 근육량도 없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어서 출산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추간판이 탈출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스크라고 하죠. 디스크 시술을 받았겠어요. 그 디스크 시술을 받은 것도 어 아마도 이제 전방경사, 골반 전방경사가 조금 심해져 있고 요추가 이제 앞으로 말려 있는 상태였는데, 임신을 통해서 점점 더 요추가 더 앞으로 쏟아지고 이 전방경사로 인한 고관절의 굽힘, 굽혔던 그런 굽힘근에 대한 그런 저항도 엄청 더 강해지면서 이것이 이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를 몸에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추간판 디스크가 이제 생겼고 시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아파서 한 달을 거의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거의 누워 있었고, 한 달을 누워 있는 동안 거의 이제 뭐 진통제를 먹었는데, 진통제가 얼마나 센지 거의 한 반나절을 해롱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옆집에 사시던 이 분이 하필이면 또 이제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셨는데,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통증을 잊기 위해서 그냥 강력한 진통제를 먹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안타까웠죠. 그때가 이제 26이었으니까 26살 때 그렇게 반나절을 진통제로 지내는 게 참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때가 이제 한 번에 또 고비였고 그 이후에 또 협착이 왔었어요. 협착이 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뭔가 출산 이후에 골반 기저근에 대한 접근 없이 그냥 운동을 마구잡이로 하면서 겉근육에 대한 막 풍선처럼 부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착각했을 때쯤 협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메커니즘을 아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3대 운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변형 동작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3대 운동을 똑같이 따라하진 않습니다. 제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항이라는 거에 대한 종류와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깨 탈구, 그리고 추간판 탈출, 그리고 협착이 3번이나 진행되었던 몸이라서 저는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야 3대도 못 드는 애가 무슨 트레이너고 무슨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고 뭐 웃기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몸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약해서 웨이트를 시작한 케이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저도 정말 지긋지긋한 통증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제가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진짜 사실 웃기는 얘기잖아요. 애기 엄마가 그것도 음대생이 왜 트레이너가 되었느냐라고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실은 많은 회원님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약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고장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맨날 정형외과 가고 어디 부서지고 진통제 먹고 해롱되던 사람이 웨이트를 통해서 이만큼 건강해지고 체육 전공자도 아닌데 이렇게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되게 여러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너 처음 면접 보는 날 왜 트레이너가 이 나이에 되고 싶냐는 질문에 저는 대표님한테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지금 뭔가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 센터를 꾸리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 어떤 비전과 정말 부합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지만 물론 책임감과 부담감이 엄청 커요. 저를 보고 오시는 거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또렷하게 행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셨던 만성 통증 클라이언트 분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얘기해 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통증에 대해서 뭔가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주변에서 야,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아파?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아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 만성통증 환자분들에게 너는 왜 맨날 아프니? 너는 왜 맨날 어디가 안 좋다고 하니? 너는 왜 그렇게 아픈 거니? 이런 얘기들이 사실 굉장한 상처예요.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왜냐면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너 왜 아프니? 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크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최대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떤 응원이냐면
마구잡이식으로 나을 거야 막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컨디션이 좋은 날은 같이 외출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컨디션이 나쁜 날은 오늘은 좀 그럼 쉬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셨던 회원님들의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PT란 그러면 만성통증 회원님들에게 어떤 역할이어야 하느냐까지 마무리를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이 첫 영상이 아니에요. 처음 영상이 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영상이 완전히 날아가 버려서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나이가 어리시고 예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걱정이 없을 것 같다 라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매일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에 대한 수술을 받으셨고요. 조직을 부분 절제하셨고, 그 부분 절제한 부분에 대해서 근육이 아직도 뭉침 현상이 있으셨고요. 근육의 뭉침 현상 이외에도 계속해서 그 소화기관의 통증 때문에 야간통이 있으셨고, 그 야간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또 그 다음날 피곤한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졌고요. 사실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셔서 굉장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힘드신 상태였어요. 근데 이 회원님은 이 통증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각종 뭐 내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그런 곳을 방문하셨었는데, 안타깝게도 정확한 진단명은 어디에서도 얻으실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운동은 계속해서 나오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다가 정말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저랑 정말 많은 감정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모든 통증이라든지 그분의 통증에 대한 정말 그 갑갑한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것을 비추어서 나름대로 헤아릴 수 있는 만큼 공감해 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은 회원님의 컨디션에 맞춰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드렸어요. 너무 힘드신 날은 안 나오셔도 된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은 중량을 조금 더 우리 올려봅시다 해서 정말 될 수 있는 한 꾸준히 나오실 수 있도록 무조건 격려해드리고 무조건 칭찬해드리고 응원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정말 열심히 참석하셨고 복습도 열심히 하셨어요. 질문도 많이 하셨고 정말 예쁜 회원님이셨는데,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끝끝내 어떤 커다란 의학적인 진단명은 발견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랬지만 운동 습관은 정말 정확하게 갖춰진 상태고 PT 100회를 졸업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헬스장에 아이들을 등원시키면 무조건 헬스장에 출근하시는 그 습관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뿌듯해하고 정말 크게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렸던 케이스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진단명은 정확히 없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도 통증이 있는 건 알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 진단명에 부합하지는 않는 기준, 못 미치는 거죠. 그 기준에. 진단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한데 환자는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케이스이신 거예요. 그렇게 통증은 있지만 진단에 미치지 못하는 이 회색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PT를 받으러 정말 많이 찾아오시고요. 특히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진짜 지금 실제로 맡고 있는 케이스들도 거의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계시다가
정말 돌고 돌아서 저를 찾아오시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컨디션에 맞춰서 내가 통증이 없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래도 운동도 해보시고 식사도 좋게 드셔보시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트라이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 습관도 생기시면서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도 남편분이 저를 보시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추천하셨던 케이스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클라이언트 분도 남편분께서 저를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아드님을 저한테 맡기셨다가 이제 그 와이프분을 모시고 오신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성 통증이 정말 오래 있으셨는데 물리치료도 받아보시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시고 웬만한 것들은 다 해보신 상태인 거예요. 도수치료도 계속 받아보시고 하셨는데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버리신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 그다지 이거를 해서 좋아질까라는 생각이 정말 좀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와 달리 이분의 스스로의 의지가 사실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의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가 끌어내지 못한 어떤 그런 무거운 마음이 아직도 있기는 한데요.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개입하지 못했었던 부분이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만성 통증이신 분들이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결국엔 뭐냐면, 움직였는데 역시나 아파. 움직였는데, 나 역시 아파. 나 역시 또 아파. 계속해서 나는 아픈 사람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의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커다란 용기를 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의탁을 해보고 이 사람을 믿어본다는 거 굉장한 노력이고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세 번째 케이스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직접 오신 건 아니었고 따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달 동안 설득을 하셔가지고 엄마가 이 선생님이랑 함께 한다면 정말 엄마가 싫어하는 헬스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셔서 겨우겨우 모시고 오셨던 분인데요. 그렇게 어렵게 모시고 오셨는데 정말 저랑 1년 넘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하셨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두통이 있으셨는데 두통이 심할 때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상태. 예.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이제 저랑 PT를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워낙 이제 부지런하시고 가만히 있는 막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늘 뭔가 움직이시고 꾸준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손가락에 이제 방아쇠 증후군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셨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착실하시냐면 이제 병원을 정형외과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셔서 제가 갔던 정형외과를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 병원을 정말 학생처럼 출근하듯이 출근하셨다가 또 PT 받으러 저한테 오시고 이것들을 정말 많이 반복하셨고요. 병원에서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런 운동들은 해달라라는 피드백을 받으시면 저한테 그대로 전달하셔서 제가 또 운동을 알려드리면 그것들을 집에 가서 또 하시는 이런 선순환을 계속해서 이루시다 보니까 그분 6개월 만에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던 것이 다 굽혀졌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통증이 있어도 끝까지 굽혀라, 가동 범위를 끝까지 써봐라 라는 의사 선생님 조언에 따라서 저랑 같이 계속 손가락 스트레칭 하시고 굽히는 운동 하시고 하셔서 정말 완전히 거의 나으셨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정말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아서 당기는 운동을 제가 진짜 손으로 밀어가지고 압력을 만들어 드릴 정도로 정말 불편하셨었는데 다 이겨내시고 그렇게 호전이 되신 케이스도 있으세요. 물론 두통이라는 게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으셨지만
두통이 없을 때는 조금 더 열심히 운동하시고, 두통이 약간 있으신 날에는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랑 상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너무 무겁지 않게 어, 그런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감당할 수 있는 강도의 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게 헬스장과 친해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생전 헬스장을 문턱을 건너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저랑 함께 하시면서 헬스장과 정말 친해지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케이스 다 사실은 헬스장과 정말 낯설었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정말 헬스장에 늘 출근하시는 그런 운동 습관이 생기셔서 너무 다행이었고, 사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마음에 짐이 약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연락을 오신다면 다시 받을 의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통증 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필두로 해서 제 회원님들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만성통증이라는 거는 꼭 비단 어떤 구조적인, 물리적인, 화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내가 이 부분이 아팠었던 기억과 그 정서와 굉장히 결합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 통증이 생기면서 자꾸 이 부분이 아플까봐 내 행동을 제한하게 되고, 내 행동을 제한하면서 내 감정과 내 정서가, 내 태도가 위축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뭔가 더 조심하게 되고 소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활동량은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육이 더 노쇠하고, 노쇠한 근육으로부터 더 통증이 발현돼서 계속해서 나는 아픈 사람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굴레를 깨주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변에서 뭔가 계속해서 컨디션 좋은 날 바깥으로 좀 같이 외출도 해주시고 외식도 해주시고 운동도 같이 가볍게 해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PT의 역할이라는 건요, 대단한 역할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회원님들이 이 통증을 앓고 같이 함께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운동이라는 것을 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PT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님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컨디션이어도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운동을 쉬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운동을 또 시작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운동을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에 대한 효능감을 일으키기 위한 정서적인 지지자의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아픈 것을 떨쳐내고자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커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이제 아프신데도, 아프신 날에도 운동 오시면 정말 많이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운동이 내가 멀쩡한 상태에서도 가기가 귀찮은데 아프신 상태에서 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또 그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일도 하시기 피곤하신데 아프시기까지 하시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잖아요. 그래서 PT의 역할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해드리는 역할. 그리고 우리 회원님이 아프실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은 좀 쉬어보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드리는 거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성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트레이너가 된 이유 자체가 통증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가 조금 시간상으로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컨텐츠였지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통증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고 있으시고 통증이 있지만 조금 더 운동에 가까워지시고 있으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어떤 주축이 그렇다라는 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주변에 마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꾸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꾀병이 아니니까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통증이니까요. 꼭 그런 것들을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